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화장대 위에서 혹은 책상 위에서 크리넥스 한 장 뽑으셨나요? 너무나 친숙하고 부드러운 이 종이가 사실은 독가스를 막기 위해 태어난 전쟁 무기의 일부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크리넥스, 어떻게 전쟁터의 필수품이 우리 집 거실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때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당시 면화는 상처를 치료하는 거즈나 군복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면화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킴벌리 클라크라는 회사가 기막힌 신소재를 내놓습니다. 나무 펄프를 가공해 만든 셀루코트는 면보다 흡수력이 5배나 높고 가격은 훨씬 저렴했죠. 이 소재는 즉시 전쟁터로 보내집니다. 어디에 쓰였을까요? 바로 방독면의 필터와 지혈용 거즈였습니다. 그런데 1918년 전쟁이 갑자기 끝납니다. 킴벌리 클라크 공장에는 팔지 못한 셀루코튼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죠. 이걸 버려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그들은 이 소재의 흡수력에 주목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첫 번째 히트작이 생리대 코텍스였고 그 기술을 더 얇고 부드럽게 개량한 것이 바로 1924년 탄생한 크리넥스입니다. 크리넥스가 처음 출시됐을 땐 지금처럼 상자에서 뽑아 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평평한 종이 뭉치처럼 상자에 담겨 있어서 한 장을 꺼내려면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거나 여러 장이 한꺼번에 딸려 나오기 일쑤였죠. 1928년 앤드류 올슨이라는 발명가가 종이를 서로 엇갈리게 접어서 한 장을 뽑으면 다음 장이 머리를 내밀게 하는 인터폴딩 기술을 고안해냈습니다. 킴벌리 클라크는 이 기술의 잠재력을 즉시 알아보고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크리넥스 팝업 박스의 시작입니다. 여기엔 단순히 편해졌다는 것 이상의 엄청난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티슈는 두 손을 써서 조심스럽게 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팝업 병식 덕분에 운전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아기를 돌보는 등 손가락을 상자 안으로 집어넣어 휘젓지 않아도 되니 남은 티슈에 먼지나 세균이 묻지 않는다는 위생적 이미지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리함이 티슈의 사용량을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크리넥스가 처음 나왔을 때의 정식 명칭은 크리넥스 콜드 크림 제거용 위생 티슈였어요. 화장을 지울 때 수건 대신 쓰고 버리는 여성용 소모품이었죠. 광고도 화려한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등장해 피부를 위해 크리넥스로 닦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제품 출시 후 회사로 편지가 쏟아집니다. 우리 남편이 자꾸 이걸로 코를 풀어요. 감기 걸렸을 때 손수건 대신 쓰니까 너무 편한데요? 회사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화장 지우는 고급 종이로 코를 풀다니. 하지만 킴벌리 클라크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1930년 대대적인 시장 조사를 해보니 무려 60% 이상의 고객이 코를 푸는데 쓰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타겟을 바꿉니다. 더러운 손수건은 가라, 쓰고 버리는 종이 손수건. 이 마케팅 피벗 하나로 크리넥스 매출이 1년 만에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소비자들의 엉뚱한 사용법이 전 세계적인 대박 아이템을 만든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1971년 유한양행과 킴벌리 클라크가 합작한 유한 킴벌리를 통해 크리넥스가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입 닦는 종이가 따로 있다고? 그때 등장한 곽티슈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크리넥스는 부유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자가용 뒷유리창 선반에 크리넥스 상자 하나 올려두는 게 나름의 플렉스였던 시절이 있었죠. 크리넥스는 단순한 종이를 넘어 한국 사회에 위생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심어준 주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너리사이드라고 아시나요? 미국 사람들은 브랜드가 뭐든 상관없이 티슈를 보면 Give me a Kleenex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반찬고를 데일밴드라고 부리는 것과 같죠. 이걸 전문용어로 제너리사이드, 상표의 일반 명사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크리넥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라는 거 아시나요? 브랜드 이름이 너무 유명해져서 대명사가 돼버리면 법원은 이건 이제 특정 회사의 상표가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 단어다 라고 판결해 상표권을 박탈해버립니다. 에스컬레이터, 아스피린, 지퍼가 원래는 브랜드 이름이었다가 상표권을 잃은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크리넥스는 지금도 광고마다 크리넥스 브랜드 티슈라고 꼬박꼬박 적고 언론사에 크리넥스라고만 쓰지 말고 뒤에 티슈를 붙여달라고 눈물 겨운 편지를 보냅니다. 너무 성공해서 이름을 뺏길 위기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전쟁터의 방독면 필터에서 시작해 여배우의 화장대, 그리고 전 세계인의 대명사가 되기까지 크리넥스의 100년은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에 적응해온 생존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뽑아 쓴 티슈 한 장, 이제 조금 더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